오늘 공부한 남자 미국남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 준비를 위한 고등학교 수학을 우리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대값, 분산, 그리고 성질, 예제풀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기대값, 분산, 예제풀이를 통해서 이해하고 각각의 성질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3x 플러스 1의 기대값이 뭐예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의 분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잘 생각해보세요. 기대값은 평균인데 이 평균의 모든 숫자를 1씩 더하면 평균이 다 1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상수는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해보세요. 모든 숫자에 3을 구한 거에 곱한 거의 평균은 뭐겠어요? 3배가 늘어나겠죠, 평균이. 그래서 이 숫자가 곱하기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상수 바깥으로 빼주고, 그죠? 그러면 1이 나올 거고 다시 곱을 빼주니까 상수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3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분산이 뭐냐 그러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숫자에 1을 더한다 치더라도 흩어진 정도가 달라질까요? 아니겠죠. 똑같습니다. 흩어진 정도는. 그 소리는 뭐냐면 상수는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거리인데, 그죠? 이거는 사라지게 되고, 제곱이 왜 나올까요? 분산이 뭐죠?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죠? 편차라는 게 다 3배가 늘어날 거니까 다시 제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니까 다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 먼저 그 흩어진 정도니까 숫자 더한 거는 흩어진 정도에 영향을 안 줄 거고 이 숫자는 제곱이 돼서 나와서 3의 제곱 vx. 왜? 분산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3vx가 아니라 9vx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은 그냥 곱하기가 튀어나왔고 분산은 상수 날린 다음에 제곱해서 나온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기대값이 1이고 제곱의 평균이 제곱의 평균이 2일 경우에 세 가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평균이죠. 평균에 1을 더하면 다 평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한 다음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죠? 근데 곱하기는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 튀어나오고 곱을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근데 기대값이 1이죠? 여기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분산이라는 건 저희가 의미를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뭐였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제곱의 평균이었고 두 번째 의미가 뭐였죠? 별량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그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랬죠?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걸 기호로 쓰면 다한 것 같죠? 평균이 평균인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 나왔잖아요, 각각. 그래서 2 빼기 1의 제곱이 돼서 1이 될 겁니다. 분산이. 분산은 1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흩어진 정도잖아요? 근데 분산에서는 더하기 1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흩어진 정도는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3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분산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2번에서 분산을 구했죠. 1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9 곱하기 1이 돼서 9가 뭐냐면 이거의 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다시 정리하면 이 숫자는 상수만, 그러니까 평균일 때는 무조건 상수는 바깥으로 빼주고 변수 앞의 숫자는 곱으로 빼주고 더하면 된다. 분산은 뭐다? 이건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제곱의 평균에서 이거 2부로 해도 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둘 다 나와 있으니까 끝났네. 아시겠죠? 근데 이게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 나왔는데 분산을 알았으니까 이거의 분산이 흩어진 정도인데 더한 거, 상수만큼 더한 거는 똑같다. 근데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 평균이니까 이게 제곱이 돼서 빠져나오겠다. 9vx, 그러니까 이거는 9 곱하기 분산인데 분산이 여기서 2번에서 분산을 구했죠. 1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9 곱하기 1이 돼서 9가 나온다. 이걸 한 번 더 리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다인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화면으로 다시 정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시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확률 분포표가 나와요. 여러분 딱 요걸 보자마자 뭘 구해야 되냐면 바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확률 변수와 그 별량과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0 곱하기 3분의 1,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이건 지난 영상에 설명했어요. 근데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죠? 제곱 평균 여러분 이제 그냥 제곱을 해주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1의 제곱 3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제곱을 해서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기대값하고 제곱 평균이 나왔는데 아까랑 문제 똑같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일 때는 상수 나오고 곱은 다시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3x 3 마이너스 3 곱하기 2x 플러스 1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구했죠, 이 숫자. 요거 구했죠, 여기. 이 숫자 지금 구했잖아요? 넣어주면 끝나겠죠? 그런데, 분산도,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이 표에서 이 두 가지를 알면은 구할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지만, 기대값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 숫자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평균, 이거 둘이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을 해서 더하면 돼요. 이건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곱합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대입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하면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첫 번째 예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확률 기대값하고 제곱의 평균을 모두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표를 줘서 한 번 더 거쳐갈 수 있게 이거와 이거를 직접 안 주고 계산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 이게 예제 1.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안 줄 경우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이걸 풀어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곱하기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곱하기로. 상수도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다? 상수 먼저 바깥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곱을 바깥으로 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요거는 상수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고 곱하기가 빠져나와서 이게 된다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의 분산은 제곱이 돼서 왜냐면 편차 제곱이니까. 근데 분산 흩어진 정도인데 더한 거는 의미가 없다. 똑같다. 그런데 흩어진 거는 똑같고 제곱이 튀어나올 거니까 요렇게 된다. 그래서 얘의 분산은 상수 없애버리고 제곱에서 나오니까 4vx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만 알면은 됩니다. 그냥 시험에 임박해서 혹시나 물론 이게 여러 문제 막 10문제씩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나올 문제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통계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빅데이터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통계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왜 그럴까 준비했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확률 변수가 x가 있고 x 플러스 5라는 거는 이렇게 수학 점수가 5개 점수가 있을 때 x 플러스 5라는 거는 모든 점수를 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60점짜리가 65점, 70점짜리가 75점, 이런 식으로 100점짜리가 105점, 이제 100점이 넘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의 평균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 더해서 나누면 8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의 평균이라는 건 얘의 평균이고 그럼 이거를 다 더해서 나누기 5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 5씩 다 늘어났죠, 5가. 5가 늘어나고, 5가 늘어나고, 다 5가 늘어났잖아요, 5개씩. 왜냐면 5를 더했으니까. 그 평균도 5가 늘어나야겠죠? 그죠? 다 5씩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는 뭐예요? 아하, 모든 걸 또 5씩 더한다는 거는 그냥 평균이 5가 늘어났다. 그래서 80에서 5가 늘어났으니까 평균이 85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평균이 기대값이 있을 때 모든 숫자를 상수만큼 더하면은 상수는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이 늘어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x의 평균이 10인데 모든 걸 10씩 더했다. 그러면 그거의 평균이 20이 돼야겠죠.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 바깥으로 빼자. 이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모든 값이 상수 b만큼 크면은 평균은 그냥 크다. 그러니까 평균이 크니까 바깥으로 빼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시겠죠? 두 번째, 왜 그럴까 또 한번 준비했는데 두 배를 늘렸다 하면은 확률 변수 x에 이 수학 잠수가 다섯 가지가 있으면 평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두 배를 늘리면 이렇게 되죠. 그거의 평균은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5 하는 건데 다시 2로 묶게 되면은 이게 지금 두 배가 늘어난 거죠. 그냥 평균이. 그죠? 이게 80이면 평균이 1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이죠. 이런 기대값이 있을 때 얘의 기대값은 모든 거를 a만큼 늘렸으니까 평균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x의 평균은 평균에다가 3을 곱한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상수만큼 더한 거는 그냥 평균에다 b를 더해주자. 그러니까 그냥 b 바깥으로 나오는 걸 생각하고, 모든 변수를 a로 곱한 거는 그냥 평균이 늘어났을 거니까 곱을 해주고, 다음과 같이 나오면 뭐 먼저 평균에서 더하기는 바깥으로 빠질 수가 있고, 곱하기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된다. 결론 이게 중요하죠. 3번. 3번 알면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두 번째, 분산이라는 건 제가 분산의 의미라는 강의를 만들었었는데, 편차의 제곱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니까 이게 그 의미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분산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x의 확률 분포 수학 점수로 치면은 5씩 더하면 다 늘어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편차라는 거는 각각의 평균이 80이랑 85가 될 텐데, 편차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다 평균을 빼주는 거죠. 평균. 여기서 다 평균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고, 평균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얘의 평균은 85죠. 그럼 여기서 85를 빼면은 빼기 85를 하면은 빼기 20이 나오죠. 빼기 85를 하면 빼기 10이 나오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확률 분포나 평균은 이제 5만큼 늘어났지만 편차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는 같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편차가 같다는 거는 분산이 같다는 거고,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5만큼 늘어난 거는 없앤 거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흩어진 정도는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나오면 상수를 없애자. 그래서 이게 나온다. 요게 된다. 요 의미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산. 곱을 할 때,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뺐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요 평균 변수 x에다 마이너스 숫자를 곱했다 쳐보세요. 그럼 이거는 이거의 제곱의 평균에서 얘의 제곱이겠죠. 요거 똑같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x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3x를. 근데 이거는 9x 제곱에서 이걸 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에서는 이게 빠져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둘이 9로 묶을 수 있죠. 이거 숫자 9예요. 9. 9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도 9로 묶으면. 그죠? 이거 9로 묶으면 이렇게 숫자를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산 아니에요? 이게 분산이죠? 9vx가 나옵니다. 즉, 이거의 분산은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편차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해서 빼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분산 vx일 때, 얘의 확률 분산의 분산은 요만큼이 빠져나오면 된다. 그래서 9vx가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산 흩어진 정도인데 얘나 상수만큼 더해봐야 흩어진 정도는 똑같다. 그래서 얘랑 똑같아지는 거고, 곱을 하게 되면 분산이 제곱배만큼 늘어난다. 얘는 어떻게 돼요? 먼저 상수만큼 없애면 이게 되는데 다시 제곱을 해줄 거니까 이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의 기대값은 상수 빼주고 숫자 곱하면 되면 구할 수 있다. 이거의 분산은 상수 빼주고 요게 남는데 제곱하면 된다. 9bx다. 요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간 예제풀이부터 왜 그런지까지도 여러분 설명드렸고, 이 성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고편, 드디어 정규분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확률 변수 배울 건데, 정규분포를 배워야 뭐예요? 신뢰 구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신뢰 구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 내용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